샬롬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온라인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 좀 잘라서 보는 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큐에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자들이다. 이제 한계를 넘어선 자들이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구원,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큰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특별 선물이 있겠어요. 이건 완전 뭐랄까요, 1:1 케어입니다. 이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질의응답하고 사역 맵도 같이 짜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위뉴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안 먹네요. 거리가 좀 가까운 친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내부에는 종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평생을 나는 이 일에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회원의 종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턴 과정을 겪는 우리 인턴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역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는 훈련생 간사. 대체적으로 여러분 훈련생 간사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16, 17. 그러니까 10대 때,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아까 리뉴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세대, 그런 세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10대 16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도 벌써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할 수 있을까,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교직이수를 대학교 때 4년간을 공부를 했는데, 전 사실 교육 현장에 들어와서 교직이수 때 했던 게 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CBOP 하신 분들은요 3개월을 딱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난 부족해, 난 배워야 돼, 난 뭐든 배워야 돼,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고요. 근데 그 갈망에 기름을 붓는 게 뭐냐면, 3개월 딱 배우고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 정말 목말라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알던 거 모르던 거 다 끌어올려서 그 아이한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저는 이유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삐뽀삐뽀 119를 보든지 엄마한테 묻든지, 안 되면 이유식을 만드는 업체라도 찾아가지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이를 먹입니까? 누가 먹이냐면, 애를 낳으면, 그러니까 엄마로서 부모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아동 교육학과를 나오고 유아 교육학과를 나오고 해서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고요. 엄마가 되면 하여튼 얘를 굶기면 나 죽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사역하냐면 신학을 했고 청소년 상담학을 했고 교육학을 했고 행정을 잘 다룰 수 있고 경험이 많고,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자가 사역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부어지기 때문에 16, 15 이 나이 때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생 간사, 인턴 선교사부터는 저희가 백석대신 측으로 선교사 인준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교사는 물론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가 아니라 선교사 안수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일정 인준받은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긴급성을 가지고 선교사라 호칭하는 그 일정 과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턴 선교사, 종신 선교사 이렇게 있고, 특별히 많은 부분 속해져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집사님으로, 가슴 뛰는 아주머니로, 또 아저씨로, 아빠로, 엄마로,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 그래서 저희가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 종신, 인턴, 훈련생, 간사까지 다 하면 국내 200여 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요. 지금 IM 공동체는 실제 IM 본부는 아까 마이클 선교사님 우리가 슬로건을 딱 얘기했던 것처럼 IM은 본부고, 그리고 여러분은 미니스트리 센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그 공동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요, 리뉴젠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실제 워싱턴을 하지요. 워싱턴을 하는데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면서 그 외에 신앙 관련해서, 생활 관련해서, 선교 관련해서는 그 본 교회의 목사님이 뭐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만 하겠습니다 하는 팀들이 있어요. 환영합니다.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리뉴젠 공동체는 뭐냐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신앙, 생활, 학습, 선교의 네 가지 영역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희가 왜 예를 들어 보면은 수학도 구구단을 못하는데 인수분해를 가르치지 않아요.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동일하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처음 제가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IM 선교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 관점으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우리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키우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굉장히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국어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로 배우는 국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등 과정까지, 초등 고학년 과정 4, 5, 6학년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으면 좋은데 중등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적 교재를 선정하고 커리큘럼으로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IM 선교회의 수많은 우리 코어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종신 선교사님들과 인턴 선교사님들이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너무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 아이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무도 인서울권 대학 나온 사람이 없네요. 근데 우리가 인서울권 대학을 보내고 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쓰임받다 보니까 그게 컨텐츠로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 그 관점은 트리플 스쿨인데요. 그래서 복음, 제자, 소명의 관점으로 생활, 선교, 학습, 신앙까지 쭉 이어지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같이 교육하는 팀, 그리고 본인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야지. 1차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서야 돼요. 아니 뭐 다 이것도 좋고 뭐 선교 뭐 이런 너무, 우리 마이클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밑에서 딸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정말 열방을 향해 가고 싶었던 그 우리 선교사님한테 너의 열방, 너의 땅끝은 광주 땅이야 라고 얘기했던 건, 첫 번째는 1차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2차 공동체는 우리가 또 다른 교회가 이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 열방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걸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1일 캠프를 해주겠다고 스스로 돈을 다 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캠프를 하러 우리 교회로 와서 먹고 자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가 뭐 얼마 줘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먹여주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 그러면 또 교회에서 잘 잡니다. 장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애들 배낭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옆에 하나님의 몸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2차 공동체로의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 잘 세워줬으니까 됐어요. 우리 공동체만 세워주세요 하면 안 돼요. 리뉴젠 공동체는 기꺼이 헌신해서 다른 공동체가 세워줄 수 있게. 그리고 3차 공동체는 우리도 본부처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부만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팀에서 초등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내주니까 그런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이제 작은 본부의 역할을 해서 굳이 본부까지 오지 않아도 지금 광주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3차 공동체가 이제 뭐예요? 열방의 한 나라를 맡고 두 나라를 맡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 가지 리뉴젠 공동체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리고 1차, 2차, 3차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네 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네 가지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육, 캠프, 지역교회 사역, 선교 사역. 이 핵심 사역을 꼭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이즈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본부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팀들을 리뉴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기독교육 공동체와 리뉴젠 공동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어떤 공동체는요 굉장히 각자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발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 다 스탑하고 IM이 하고 있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커리큘럼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리뉴젠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는 네 가지 형태로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홈스쿨링입니다. 사실 이 홈스쿨링 파트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막 이제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넉넉해서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숙형 국제학교와 방과후 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통합형과 홈스쿨링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얘기했다시피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이삿짐 센터가 가장 최적이다 하면 저희는 다 그만두고 이삿짐 센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쿨링 형태로 또는 방과후 형태 국제학교인데 통학형이 있을 수 있고요. 국제학교인데 기숙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좋을까? 너무 연령이 어린데 3살, 4살, 5살인데 기숙할 거야. 그럼 여러분 걔네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겠다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희는 사역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의 전략이 온라인으로 웬만한 컨텐츠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하시고 아이들도 여러분 사실 소크라테스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또 중세시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어떤 선생님이 티처가 가르치고 그것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었죠. 스스로 알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을 찾아갔어요.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의 온라인은 비디오는 또 다른 전자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질의 컨텐츠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하고 대신 이것을 공동체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발현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현장에 헌신되고 전문화된 사역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학교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웬만한 학교들이나 또는 학원들도 그래요. 어떤 교사가 가르치느냐가 그 학교와 학원의 질을 결정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렇다면 각 지역교회가 그런 교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두고 그 일정의 인포메이션과 그들의 삶을 통한 임프레스를 자기가 녹여서 발표하고 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과 파급력이 증가되어지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이걸 고스란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될 때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국제학교 지금 하는 본부의 선생님들이 거의 80%가 저희 학교 출신들인 이유가 저희가 교사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조는 걸 잘 못 잡아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찰떡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대. 이 시간쯤 되면 이런 생각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활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역 전략이 이렇고요. 저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서 신앙 파트입니다.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름은 트리플 스쿨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CVUP든 아니면 IM 선교의 창에 들어가셔서 트리플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안내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학년들에게 신앙을 통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책은 진짜 많이 없다는 거야. 삼손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은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책은 있는데, 그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정말 제가 한 가지 우리 아들에게 꼭 가르쳤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밤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 그러면 얘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이러고 자요. 아니, 그 구속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리플 스쿨은요,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청년 성인들까지 모든 과정에 복음, 제자, 소명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의 형태로 일반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해요. 이거는 현장의 특권입니다. 저희가 그 트리플 스쿨 안내문을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그 안내문이 보라색에 애기 손에 뭔가 어른 손에 담겨져 있는 그 새싹 같은 거기 있죠. 거기에 2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 뭐 22페이지 여기 펴보시면 단계별로 교재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당 대다수 8강에서 한 14강 정도의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 출판사를 보시면 대다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출판사지요. 저희가 쓴 게 아니라 기존에 너무 멋진 양질의 도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걸 그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애들이 이해하기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 책들 중에 IM북스다라고 쓰여져 있는 공과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R.C. 스프로 목사님이 쓰신 굉장히 멋진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소화시켜서 질문도 만들고 활동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공과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어려워서 가르치지 못했던 걸 저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도 가르쳐보고 중학교 1학년한테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한테도 가르쳐보고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IM 러닝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트리플 스쿨 같은 경우에는 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성인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웬만하면 1단계, 2단계는 다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시면요, 어른도 은혜가 돼요. 너무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아침에 저희 아들 8살 된 아들이랑 같이 그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3단계부터는 공부하십시오.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가 있어서 온라인상에 온라인 강의를 지금 다 판매하고 있어요. 한 강의당 1,000원 정도씩 측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도 너네 그냥 공짜로 주고 세금 안 내고 막 난리를 치길래,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사업자 돼서 할게. 대신 한 강의당 거의 10,000원, 부모 강의도 10,200, 10,000원이 아니죠. 한 강의당 1,000원, 1,200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커피 내가 어디 별다방 이런 데 가면 커피값이 얼마예요? 막 4,000원에서 7,000원 하잖아요. 야, 그럼 부모학교 강의가 4강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는 게 나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분들 이거 깎아달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깎아달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커피 끊으시라고. 커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끊으시고 이걸 들으시라고. 그게 영혼에, 내세에는 그거 하나 이게 좋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이렇게 트리플 스쿨, 3C, 학습, 선교 이렇게 저희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스쿨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트리플 스쿨 한번 봐야 되니까요. 눌러주시면 강의가 촬영된 우리 아름답고 멋진 우리 코어 선교사님들께서 오렌지처럼 즙자이듯이 아주 그냥 강의를 이렇게 현장에서 아름다운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강의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걸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고 가르치셔도 괜찮고요. 지금 홈스쿨 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이 생겼는데, 나이가 좀 있는
가정에 홈스쿨하는 한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저거를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 달에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홈스쿨하는 친구한테 가르치는 형태로 해보자, 막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저희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또래들이 가르치는데 훨씬 재밌어하고 훨씬 집중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PPT로, 요 화면은 계속 있어야 되긴 하는데 PPT로 넘겨주세요. 얘는 네. 그래서 이 트리플 스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냐면 트리플 스쿨을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어쨌든 트리플 스쿨을 하고 나면, 한 강이라도 하고 나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여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몇 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알아도, 저는 문맹이었던, 정말 글을 못 읽는, 그리고 실제로 배움이 없었던 한 권사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독했다 그러고 신학을 나왔다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분도 봤어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나아가 이런 꿈을 꾸길 바래요. 신천지도, 여러분, 신천지도 시험을 봐요. 복음방, 기초방 하고 나서. 왜요? 다음번에 네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거기가 얼마나 포교 활동이 강력합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뭐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교사 세미나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지난 한 5년간 교사 세미나를 좀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교사분들 안에 다 목표치가 뭐냐면, 우리 반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반 아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학교 20년 섬겼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15년 섬겼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년간 본인이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에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한 제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목표는 아예 갖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17살에 예수 믿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나갔었거든요. 되게 심심해가지고. 왜 나갔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전거로 맨날 태우러 왔어요. 그때 저에게 심겨진 기도가 고등학교 때 저를 불렀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한계 있는 선생님들이요, 몇몇 있는 선생님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힘들어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1년간 주일학교를 사역하고 나면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다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칠 수 있게, 지가 배운 건 지가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트리플 스쿨을 가르칠 때 너 은혜 받아라, 예수 믿어라를 넘어서서 너 내년에 네 후배한테 이거 가르쳐야 돼. 그런데 너 내용만 가르칠지, 아니면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영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네가 강의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지 네가 결정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냥 트리플 스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목적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역 현장을 줘요. 아이들에게 사역 현장을 줘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발표를 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아주 막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처럼 PPT를 예쁘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형태는 교육, 실제로 가르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의 친구들은요, 발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컨텐츠를 만들게 해요. 메이킹에서 활동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게임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책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페이퍼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또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그래서 막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아웃풋의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훈련 또한 머리로 내가 듣는 것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사역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비 캠프 일정 다 만들어요. 고비 캠프에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판 이런 거 아이들이 메이킹 해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미디어 특강을 합니다. 우리 온라인은 정말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강의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저도 오늘 이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이크 선교사에 감사한 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게 돼요. 사실 누가 제일 은혜 받냐면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온라인 팀도 아니고 오프라인 팀도 아니에요.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근데 그 자리를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방청객 취급을 하는 거야. 아이들을 그냥 듣고 있어, 듣고 은혜 받으면 돼, 너네 모범생청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트리플스쿨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수업에서 하루에 1시간 트리플스쿨 수업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활 파트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간다. 여러분 관계 맺는 거, 예를 들어 관계 맺는 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내가 엄청 화가 났어, 그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법 안 가르쳐줘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 저는 10살 이전에 ADHD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꼭 다시 재검사라 그러고 절대 약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살 전에 제정신인 애들이 몇이나 있어요. 저도 10살 전에 저희 어머니가 얘 좀 하자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딸내미를 하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요. 저 구구단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외웠어요. 저 근데 수능 1등급 나왔거든요, 수학. 근데 구구단 5학년 때 처음 외워가지고 2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맨날 나머지반 하고요. 서예학원을 보냈는데 줄긋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못 앉아있어요.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죠. 서예학원을 갔는데 일자 줄긋기가 돼야 한자를 배워요. 나는 한 달 내내 멍만 갈았어요. 일자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자가 안 돼. 여러분 저 그때 검사했으면 저 ADHD였고요. 저 검사했으면 약 먹으러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역막살 낀 것처럼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가만히 못 앉아있고.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하지마 이건 아니야 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 없이 사나요? 어른이 죽을 때까지 들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활훈련에서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그런 애들이 오더라고요. 막 분노조절 장애가 와. 아우 씨. 근데 걔는 분노조절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노조절 장애는 마동석이 있어도 조절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동석 같은, 그러니까 마이클 선교사님이 있어도 조절이 안 돼야 돼. 근데 마쌤이 있으면 조절이 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약한 여자 선생님이 있으면 막 자기 분노 조절 장애래.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애들이 와요. 정말 너 비열하고 치사해. 마쌤 앞에서는 한 대 주워 터질 것 같은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 선생님들 앞에서 막 이러지만 그런 아이들이 사실 그 아내를 보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생활 수업이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돌리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세제 넣고 세탁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 세척하는 법, 뭐 화장실 하수구 뚫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 하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하수구 뚫는 법이 인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 번 부르면 10만 원인데 그거 하나 배워놓으면 평생 얼마나 전략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학교라는 곳은 국영수사과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니까요. 보시면 저희가 4가지 과정으로 생활 과정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큐베이팅을 오시거나 온라인 과정에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생활 파트에 그 3C 공동체 영성 파트, 우리 마이클 선생님 홀리 트리니티 얘기했던 게 그냥 그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파트 1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3C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커밋먼트, 그리고 컴페턴스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첫 번째 I,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파트 1. 파트 2는 커뮤니케이션인데 너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이웃
시민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체 하나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 있고요. 파3에서는 커밋먼트, 이 헌신인데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영어를 하다 보면은 좀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웬만하면 영어에는 다 주어가 I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My mother가 아니에요. My mommy, my mother가 아니라 뭐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저는 실제로 저희 많은 친구들, 제 친구들의 엄마도 다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시골에 같이 갔다가, 대체 클라라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몇 명이냐? 그래서 다 우리 어머니다. 다 우리 어머니다. 우리 한국이 또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과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안 그러면 아이들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외롭게 혼자 시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피턴스인데 리더십 과정입니다. 리더라는 건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세부 강의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리 영역, 절제 영역, 기본 훈련, 여러분 저희 인사하는 거 가르칩니다. 인사, 아이 컨택 하는 거, 복명부창, 특별히 남자애들한테 복명부창을 꼭 가르치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남자애들을 가르칠 때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라는 공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웬만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그건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옆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 남자애들한테,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명감이 짙어요. 그래야지 이 60억 인구 가운데 여자 3명이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아들들 관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하면, 저희 공동체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좀 주워줄래? 라고 얘기하면 네 라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 쓰레기 줄게요. 한 번 더 상기시키는 형태로 답변을 하도록 가르치면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요, 또 상대로부터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사랑받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고, 또 누구에게?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자들로. 사무엘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훈련부터, 네, 공동체 정신, 청소하는 법, 책임감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돼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학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하고 내가 잘 몰라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리뉴젠 공동체를 하면서 반드시 필수사항이자 의무사항이, 그 부모님들 또한 교육하는 것이, 이 교육선교사님은 아이들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들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은 대안학교, 그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1년 정도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아주 기뻐했던 부모님이 계셨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엄마 아빠는 배우는 게 없이 그대로인데 아이는 계속 그것을 배워가다 보니까 나중에 대화가 안 돼서 가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요 영역 안에 부모님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부모 대안학교, 그리고 부모학교 2학년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올해 안에 3학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12학년까지 다 만들어 버리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내가 저걸 다 배워야 되는가 봐. 여러분, 후회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부터 드네요. 애가 8살밖에 안 됐는데도 주여,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공동체에서 키우는 것과 또 내 아이는 또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만져주셔야 되면, 어머 이게 왜 이러나 얘가,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또 한 번씩 다 웃으시네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이게 결혼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를 낳는 순간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바꿔버린, 이게 지금 혼수 준비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부모 교육부터 먼저 해야 돼요. 결혼할 때 맨날 혼수 준비하고 테이블을 뭐 살까, 옷장을 무슨 색깔을 할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애가 크레파스 가지고 그리는 순간 그냥 다 끝나는 거고. 저는 러그를 너무너무 이제 사려고, 러그를 그 50만 원이나 되는, 선교사 돈도 없는데 러그가 너무 갖고 싶어서 50만 원 거금을 들였는데, 저는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러그 펴보지도 못하고 바로 여러분, 애가 나오니까 가구 이런 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 학교를, 강의를 지역교회에 가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항상 한 번 더 초청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저기 청년부 가서, 야, 우리는 이미 버린 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진짜. 자, 여기에 부모 교육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창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가 좀 어렵죠. 그냥 바로 갈게요. 온라인 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모 교육도 있고 교사 교육도 있고 3C 파트도 있으니까. 자, 그래요. 네네, 한번 보여달래요, 빨리. 여기 보시면 일단 부모와 교사 창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부모와 교사 창에 보시면 여기 부모학교가 있는데, 부모 대안학교는 실제로 3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30만 원 너무 많아요. 60강이고요. 이게 강의 굉장히 많고요. 해서 요거는 꼭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돈은 다 하나같이 정말 다음 세대 사역과 이 컨텐츠 개발에 쓰이니까 커피 줄여라. 제가 맨날 얘기해요. 커피 끊으세요. 어차피 몸에도 안 좋은 거 커피 끊으세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모학교 들어가면 60강으로 해서 뭐 청소법, 식습관법, 그리고 아이들 독서훈련, 그리고 훈계,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의 성교육이라든지 교재들도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한번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뭐 자녀 양육, 가정예배, 성교육, 부모의 역할, 신앙전수, 교육,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는 파트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그 학교 2학년부터는 지금 저기가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요 화면을 보고 저들도 클릭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자, 부모 이제 학교 2학년 과정은 재정관, 아이들 용돈 어떻게 줘야 되지? 언제부터 용돈 줘야 되지? 그리고 돈 관리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그리고 이제 감정 관리. 아이들 이 감정 관리, 감정은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없으면 사람은 동기부여되거나 어떤 성장과 발달에 시초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절망에 빠지면 안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어서 자기 발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걸 다룰 줄 몰라서 그렇죠. 또 긍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긍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이제 편향되어지다 보면은 그 긍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잡아먹어서 자기 오만이나 교만이나 자기애 뭐 이런 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적절히 어떻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속받는 것이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도 구원받고, 우리의 생각도 구속받고, 우리의 삶도 구속받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관. 어떤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이 또 심층적으로 부모학교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리뉴젠을 안 한다 할지라도 실제 저희가 부모학교만 1,800명 정도가 지난 3년간 수강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지금 3학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저희는 이런 관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건강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관리. 여러분, 자녀들이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들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3C 과정이라고 맨 위로 가시면 3C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다 딱 클릭하면 예담 과정이 나와 있고요. 올 1년 동안 해서 3개월씩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3월 달 둘째 주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 안에 내용 없어요. 클릭하지 마요. 빨라. 빠른 친구들. 자, 그래서 예담 과정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제 지금 기획서랑 강의안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안에서 계속 촬영을 위해서 고된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PPT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또 리더십 스쿨도 있어요. 한번 PPT로 넘겨주시고,
생활 파트를 그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게 돼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학습 파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뿐만 아니라 국어 관련해서나 이것도 그러면 한번 거기 띄워주시겠어요? 어디죠? 저기 홈페이지에 가면 학습 파트에 가면 지금 검정고시, 영어, 온택 회화, 워싱턴을 제외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많은 학습 과정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 배우기, 홈스쿨 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실시간입니다. 줌으로 하는 실시간. 그래서 온택 회화다. 그럼 뭐예요? 화상 영어예요. 온택 토플이다. 그러면 토플을 실시간으로 배우는 거예요. 레코딩이 아니에요. 근데 온택이 안 붙으면 레코딩 되어져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중에 디자인 쪽에 은사가 있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 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안에 만든 컨텐츠는 너무 많은데 디자인 팀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안에 강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썸네일이 지금 안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꼭 디자인 팀 관심 있는 분 꼭 연락 주시면 정말 이 사역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습 파트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화상 영어도 일반적으로 화상 영어 20분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뭐 2번, 3번 하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제자 엔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필리핀 우리 현지 원어민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4번 40분씩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4만 원이에요. 그래서 70 대신 우리 어떤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 아주 어린 8살짜리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택 토플 막 이런 과정들은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해외 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매달 회화로 온택 성경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말 그대로 IM 성교는 재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잘 요리하셔서 홈스쿨로, 방과후학교로, 국제학교 통학형으로, 국제학교 기숙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이거는 한번 강의 들어보면 저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했었는데, 학습 분야는 한번 강의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라든지 국제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교사 채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온라인으로 200분씩 하루에 수업을 다 진행을 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 학생의 신분이 유학생이라고 신분까지 보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활기록부 없이 검정고시를 봐서 이렇게 하는데 생활기록부까지 있어서 학력 인증까지 되어지는 형태인데다가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아주 진짜 일석삼조, 일석사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뉴젠 공동체에서 SDL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큐베이팅을 와야지만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말로 가르칠 수는 없고요. 자습을 하는데 애들이 골카드를 가지고 아주 신나게 자습하는 현장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이끌어주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고를 책정한다든지 적절한 교재를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큐베이팅 오시면 직접 저희가 강의를 책을 보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오실 때에는 같이 사역을 할 학생도 같이 오고 선생님도 같이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MOU로 확정되어진 곳은 필러와 한미교육원 13개의 주립대학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과 퍼스널하게 연결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클 선교사님 계속 이제 바지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내부에서 이 전체들을 경영하거나 또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진행한다면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 커넥션을 연결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마이클 선교사님은 그 비전과 해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냥 진짜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만나면 또 사건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져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MOU가 2가지 형태,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퍼스널하게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저는 대안학교를 15년 전에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요. 그 어떤 것보다 물어볼 곳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 선생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데 저게 내가 15년 전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가피플 들어가서 아무리 그때는 네이버 나중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봤겠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답변하는 거기에다가 물어보는 내 심정은 어떠할까. 근데 진짜 실제로 대안학교 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아름아름 아는 것 제외하고는 물어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15년간 해오면서 저희가 해온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 공동체가 참 잘하는 게 있고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계속 연결되어져서 질문하실 수 있고 같이 뚫어갈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시 파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입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마다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GPA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 생활기록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 생활기록부는 교과와 비교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은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점수는 총 뭐만 나올까요? 수업만 나와요. 근데 생활기록부는요, 뭐가 있어요? 봉사활동도 들어가죠, 동아리도 들어가죠, 자치활동도 들어가죠, 세미나 한 거, 한 거 막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생활기록부가 너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의 우리 박준우 이사장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은 5과목을 합니다. 이 5과목에 대한 점수는 누가 줘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줘요. 그러면 나머지 4과목이 있어요. 그 4과목은 누가 줄까요? 신앙, 독서, 그리고 음악, 그리고 체육까지 해서 공동체 디렉터 선교사님,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면 담임 목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저희 CBF를 수료하고 리뉴젠 공동체로 계시는 분들이 점수를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60%는 워싱턴에서 점수를 주시면 40%는 저희가 주고요. 그리고 비교과는 워싱턴이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워싱턴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거기서 체육대회를 할 거, 온라인 체육대회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또 이렇게 궁금하네.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예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MOU를 맺을 때 마이클 선교사님 이 IM 선교에서 인준하는 단체는 다 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카톡창에. 쿼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총 4번의 시험을 봐요. 쿼터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중간 기말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거는 점수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생활기록부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 쿼터 시험 직전에 매 쿼터마다 쿼터 보고서를 내고요. 그 쿼터 보고서에는 뭐를 기록하게 되어 있냐면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신앙, 음악, 독서, 체육에 대한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진로 활동을 했던 거, 세미나 들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또래를 일으키는 또래가 되자, 고비 캠프 하자. 이것이 뭐가 됩니까?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찬양단 활동이 뭐가 됩니까? 음악 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로 활동이나 세미나, 강연, 예를 들어 구속사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의 역사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조금은 변경을 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역사 공부라든지 안전의식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하는 만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안 했는데 넣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했는데 넣을 수는 없지만 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수상 경력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봉사활동, 특별히 봉사활동은 국내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VMS에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CBF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젠 원래 보고서는 매월 한 번씩 작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리뉴젠으로서 잘 운영하고 있나를 확인하기도 하고 이걸 봐야 저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네, 그러면 어드바이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선교 파트인데요. 저희는 신앙을 교육합니다. 근데 신앙도 사역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으로, 학습도 사역으로, 그리고 생활도 사역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선교 파트는 정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알바를 했어요.
어디죠? 택배 알바를 하는데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우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배 알바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면 돼.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야.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한 인물이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하여 일하는 그 예수님께서 네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야.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예수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의 시작이야.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왜 이게 가능하냐면 마이클 선교사님이 컨퍼런스와 CVU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4년 전에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그때는 CVUP 없을 때, 컨퍼런스 없을 때. 근데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필요해.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마땅히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클 선교사님이 제1회 컨퍼런스를 잡아버렸어요. 나는 컨퍼런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는 일정을 잡으시더니 우리가 이런 사역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세요? 그 사역 설명을 듣겠다고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컨퍼런스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RM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라고 해서 전 세대를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부모 교육도 하고 청년 교육도 하고 막 하고 함께 회복 영성 집회도 하고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커온 아이들은요, 저희가 지금도 여름 겨울마다 캠프를 해요. 토요일마다 캠프를 해요. 그러면 졸업생들한테 그냥 불특정하게 너 잠깐 와 하면 와요. 그리고 와서 스텝 교육이 필요 없어요. 지가 하던 거예요. 이 동참력이요, 경험해본 자와 말로만 들은 자는요, 동참력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무브먼트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이것이 멋진 이그샘플이 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선교 훈련에 이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캠프 컨텐츠인데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어요? 공간 관리에 대한 거,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직업 캠프, 한국사 캠프, 이걸 가지고 다른 교회의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살리러 출동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우리가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도 충분히 선교에 동참될 수 있어.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계속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이클 선교사님의 수원팀에게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달 한 팀씩 단기 선교를 다 출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됐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으로 시리아 난민들 수학 수업을 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 않는 것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런 선교 훈련, 그리고 심지어 이 선교 캠프들을 아이들이 짜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 메이킹 작업 기억나시죠? 그리고 10대 때부터 이 영역들을 지정하고 준비하여 꿈꾸게 합니다. 지금 저희 DNA라는 팀은 16에서부터 15에서부터 20살까지 있는데 지금 컴퓨터와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 10대 때부터 현장에서 지금 이 촬영, 온라인 실시간 편집, 아까 I am running 정보 그 디자인 다 우리 10대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들은 20살이 되었을 땐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도 넓어지고 실제로 어떤 결정들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되고,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미디어, 의료, 과학 여러 영역에 아이들을 파송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뉴젠 공동체는 New Generation, 그리고 New Breed, 그리고 New Wave,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종족과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부흥을 경험케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거룩,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국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멋진 샘플이 되어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클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선교지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는 분들은 다 50대, 60대, 70대다. 거기에 20대 선교사가 몇이나 있는 줄 아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들을 양육해서 정말 말씀의 진리의 검을 가진 자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로 선교지에 보내야 한다. 안 그러면 그 건물 텅텅 비게 된다. 정말 온 인생을 다 들여서, 그리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거기를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후배들이 없죠. 근데 저희가 그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저희는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주셨기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육, 캠프, 지역교회, 선교 사역이에요. 이거는 민유생 공동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 수능 시즌이라서요, 아이들 입시 시즌이라서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사역에 헌신된 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짧진 않았군요. 그래도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드디어 이제 질문이,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각 교회에 접목하려고 할 때 동일한 질문, 거의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싹 모아놓아서 강의로 만든 게 뭐였냐면 CVUP 강의예요. 다음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냥 바로 이어져서 갈게요. 이 질문의 답변이 이 다음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강의까지 할게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뽕을 뽑죠, 뭐, 그죠? 끝나고 가는 게 좋잖아요. 네, 보시면 실제로 그러면 이 사역을 좀 접목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최대한 모든 사람이 IM에 와서 살면서 삶으로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온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CVUP고 그게 지금 IM 러닝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수강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수강하시면 좋은 것이 컨퍼런스가 끝났으니까 교사분들은 CVUP, 부모님들은 부모학교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CVUP를 수강하시고 수료하신 분은 부모대안학교가 무료입니다. 3C도 무료입니다. 교회학교 지원센터도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를 많이 활용하시고 싶으면 일단 CVUP를 수료하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다들 와 좋아요 하고 딱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이런 거였어요. 역시 쉽게 주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 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CVUP 강의인데요.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크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리고 학교를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은 어떻게 하는지, 법적 형태, 리뉴젠 차역 체크리스트, 재정 운영 어떻게 하나, 공간 관리 어떻게 하나, 입학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되나, 리뉴젠 입시는 어떻게 되나, 또 이제 보시면 통학형 학교 운영법, 기숙학교 운영법, 학사 일정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초등, 중등, 고등. 더 올려주세요. 초등, 중등, 고등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영어 학습법, 공동체 규칙 세우기, 이런 신입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진짜 하시는 질문들을 웬만한 걸 싹 다 정리해서 넣어놓은 게 CVP 강의예요. 그래서 저걸 좀 들으시면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미 꿈꾸게 하셨고,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꿈꿨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는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인포메이션을 정리해 놨는데, 공동체의 분위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현장까지 온라인으로 담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나 탐방을 꼭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되어지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부모학교를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도 사실은 교육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아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육아, 교육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실제 부모님 교육이, 저희는 여기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 습관은 꽤 빨리 바뀌어요. 애들은요, 모두가 다 everybody does it, 모두가 다 같이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왜 군대 가면 나 늦잠 엄청 많이 자요 이러고 안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아이들은 습관 훈련이나 신앙 훈련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반응하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 꼭 하게 하시고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다책부를 만드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라는 건데 다책부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들을 반드시 기도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캠프를 하거나 학교를 할 때 다 소식창을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하나하나 사진으로 다 보내드려요. 근데 그 이유는 당신 자녀가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 보내놓고 2박 3일 내내 내 아이가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없어요. 보내놓고 돌아오길 기다릴 뿐이에요. 내 일상생활 하면서. 근데 그 영상을 보내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다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 그런데 실제로 2박 3일 수련회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여러분, 현장 사역자들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진짜 애들 붙잡고 난리예요. 그럼 누가 기도로 사역합니까? 부모님들이 기도 사역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책부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CBOP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콘텐츠들을 섭렵하셔야 돼요. CBOP부터 시작하도록 하면 그 뒤에는 무료 강의들이 있으니까 섭렵하셔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시면서 저희한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온라인까지 만들어놨는데 거기까지 뭐 트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이제 요리하셔야 되니까 알아가야 되고요. 영어 과정, 학습 과정, 3C 과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이들을 캠프로 체험을 시키세요. 빵집에 그 빵 굽는 냄새가 나면 빵 먹고 싶잖아요. 고기 굽는 냄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18살 오빠들은 말끝마다 욕이고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를 사랑한다 얘기가 진짜 너무 이게 또래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캠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아이들을 접촉, 표면적을 유튜브만 보고 맨날 세상만 보던 아이들을 좀 이쪽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진행되고 나면 고비 캠프는 대다수 1일 캠프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또 고비 캠프 하는 곳으로 가시면 좋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는 전 세대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교사분도 뭐 청년도 다 갈 수 있으니까 교회가 같이 움직이기에 참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는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수련회가 꼭 필요한 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10명, 20명 같이 이제 수련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막 500명,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경험할 때는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 2박 3일 캠프. 예수복제소는 2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기간을 늘려가면서 아이들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등록합니다. 우리 진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커보자. 부모님들도 설득하시고, 이때는 이제 입학 설명도 하시고, 입시 설명도 하시고, 리뉴젠에 대해서 안내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교회에다 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큐베이팅으로 오셔서,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배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애들도 와서 배우면 나중에 돌아가면 애들한테 가르칠 게 이미 여기 와서 또래들을 통해서 배워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옮겨 심기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빙 클래스 다니면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실질적인 파트 운영을 위해서 한번 좀 더 딥하게 가볼게요. 제일 먼저는요, 미니스트리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더 리즌 미니스트리, 뭐 다소니 미니스트리, 이렇게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가지 않고 오늘날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버리면 지금 한국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인식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집사님이나 교회에 있는 자원들이 활발하게 일하려면 기존의 직분에 얽매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모님이 어떤 일을 이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사모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선교사님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모님을 대하는 인식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명칭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미니스트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니스트리의 대표가 될 디렉터를 정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대표를 하시지만 거기에 디렉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역을 전담해서 가실 분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전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전을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 비전에 동참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크 선교사님을 초청하셔도 되고, 여기 본부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직접 듣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전을 선포하시고 유튜브 영상 올려면 링크도 걸어서 막 보내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컨설팅이나 사역 맵 회의가 시작되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 단계예요. 그 기본 단계 전에 부모학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네 단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홈스쿨로 할지, 방과후 학교로 할지, 국제학교 통학형으로 할지, 기숙형으로 할지 그 상황을 보셔서 먼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좀 만류를 했어요. 왜냐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할 때 끝에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우리 먼저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사분들은 CBOP를 시작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부모학교 오프라인으로 교회로 초청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다 출동해서 갑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아줌마는 아줌마가 설득을 잘해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아줌마가 되기 전부터, 애를 낳기 전부터 부모 교육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는데, 아줌마는 역시 아줌마가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저씨는 아저씨가 가야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이 있고, 부모 대안학교로 오프라인으로 열기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데, 부탁드리는 건 반드시 다책부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는 고비 캠프, 한달살 캠프, RM 캠프 등 캠프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집되는 인원들을 데리고 인큐베이팅을 학생, 교사가 같이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지역교회로 돌아가 어떻게 공동체를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나는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그 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하면서 하고요. 중점적으로는 커리큘럼 배우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온라인으로 배웠던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그거 한번 보면은 바로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또 지역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있고 디렉터의 자리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디렉터 선교사님 말을 되게 잘 듣는데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왜냐면 애들은 당장 나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런 거는 현장 가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사 일정을 실제로 거기서 짜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팀들은 인큐베이팅을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저희 공동체 3곳, 4곳을 2주씩 한 달씩 쭉 다녀서 6개월간 하시는 팀들도 있었고요. 잠깐 이제 한 곳에서 한 2달간을 하시고 잠깐 한 1박 2일씩 탐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어폰, 여러분 에어팟 쓰면 애들 귀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요. 내 옆에 애가 앉아 있어요. 내가 수업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얘 오디오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현장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 그리고 얘가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이건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하는 체크리스트들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수고하여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야겠다는 이 아주 그냥 책임감 때문에 요거를 좀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재정 관련해서는 준비하실 때 운영 예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운영 예산은 학비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식사비, 기숙사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WCS에 매월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국 학교는 저희 한국처럼 학원 개념으로 매달 학비를 내지 않아요. 학기별로 내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1학기가 8월 달에서부터 1월 달까지가 한 학기, 2월에서부터 7월까지가 한 학기입니다. 방학은 언제 있냐고요? 방학이 있어요. 2주 정도의 방학이 있고요. 제가 워싱턴을 하시는 팀들은요, 저희 본부와 필리핀 본부가 워싱턴 팀이 협의해서 필리핀 공휴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필리핀 공휴일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3.1절은 우리한테는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그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한 학기에 학사 일정이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뭐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놀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가 10명, 5명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체육대회. 무슨 재미겠어요? 10명이면 축구 한 팀 하기도 거시기한데. 근데 전국에 700명이 전국 올림픽을 해요. 저희가 리뉴젠 전국 올림픽. 이렇게 작은 팀끼리 할 수 있는 소수 정예제로 수업을 하고 전국이 모여서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본부가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학사 일정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학기가 진행이 되고요. 한 학기에 180만 원씩 입금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2월이 학기 시작인데 그러면 첫 학기는 1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 180만 원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월 워싱턴에다가 내는 걸로 측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이제 애들 실제로 영어 공부도 추가 학습도 하기도 하고 뭐 악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신앙 훈련도 하고 그러면은 뭐 트리플 스쿨 책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는 다음 세대 목적 헌금이라고 교회로 입금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라인 헌금이 이제 막 일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학비지, 너네 학원 아니야? 야, 니네 사업자 내기 싫으니까 교회 걸로 사업 운영했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온라인 헌금이 오히려 더 일상적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작정 헌금,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목적 헌금으로 교육, 운영, 식사, 기숙 등에 대한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받으라고 하진 않고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싸게 해주고 싶다, 뭐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는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 뒤에도 존재해야 돼요. 학교 세웠다가 갑자기 없어지면요 아이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운영은 저는 이 IM 공동체에 있어서 운영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물론 때로는 이 사람은 깎아주고 싶기도 하고 싸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개인의 사례비로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내의 재정에서 장학금이 만약에 이 친구를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 1년을 다니가려면 공동체에 이미 600만 원이 확보돼 있을 때 애들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 천차만별의 금액을 설정하셨는데 이 사역이 지금 외부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돼 보니까 통학형은 75만 원 정도 한 달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학금을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렉터 분들이 그냥 근데 이거 돈 중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왜 입학금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교육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더 양질의 교육의 제공을 위해서 입학금을 내라고 좀 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필러 대학을 갈 때에는 500만 원의 입학금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 공동체 입학금을 냈다면 그 금액은 면제가 되도록 필러에서 또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갑자기 공동체가 뭐 선생님이 아파서 다른 분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에서 안정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실제 아이들이 무빙 클래스를 가거나 할 때 오히려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이들이 해외를 갈 때나 이렇게 만약에 공동체가 돈이 있다면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재정이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쓰실 거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처음부터 너무 적게 받아서 계속 재정 때문에 휘청휘청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결국 학생들이 재정 1인당으로 보이기도 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해요. 자, 그리고 기숙 공동체는 대다수 100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뭐 내 땅이고 내 건물이고 우린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은 금액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입학금은 300만 원 정도. 왜냐면 건물 확충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싸게 하지 말고 금액을 적절하게 측정해 놓고 장학금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역자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다자녀 3명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3명을 한꺼번에 보낼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팀들은 다자녀 장학금 또는 편부모 장학금 등 좀 이제 형평성 있게 이제 이거를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라고 제가 체크리스트로 드립니다. 자, 통장 사용은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로도 할 수 있고 비영리 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냥 교회가 가장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재정을 보고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보고의 대상은 누구에게 할지, 학부모에게도 전체 1년에 한 번씩을 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서 재정 관리를 진행하시면 되고, 되게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말만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진짜 아주 철저하게. 지금 행정관리 들어갈게요. 행정 관련해서는 2곳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워싱턴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전학 개념이 되는 거겠죠. 유학을 갈 때는 여러분 서류 넣을 때 영어로 넣을까요? 한글로 넣을까요? 다 영어로 넣죠.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공증하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워싱턴 책자 한번 보시면요, 그 워싱턴 책자의 맨 앞에 그 차례가 있죠. 그 차례 중에 입학 원서 파트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저도 하나 좀 주시겠어요? 제가 보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저 거를 가져갈게요. 또 보셔야 되니까. 제가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하셨죠. 자, 워싱턴 안내문을 잘 보시면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5페이지 학교 안내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 정독하셔서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역을 하실 거라면 6페이지에 보시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의 학교 소재지가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기숙학교라는 거, 주소들도 다 나와 있고요. 학교의 연역들, 학교 로고,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기서 장점은 실제 외국 학교를 보냈을 때 국내 입시를 하거나 할 때요, 저희가 서류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입학할 때 활동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데 외국인이 담당자일 때는 서류가 제때 안 와요. 그래서 입시할 때 너무 진짜 막 가슴이 졸여요. 저가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근데 이제 관계자가 이사장님과 실장님이 행정실장님이신데 학교 국내 입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참 장점이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학교 운영 및 학력 인증이 필리핀 문교부에서 킨더에서 6th grade까지, 7에서 10 grade, 11에서 12까지 문교부 등록 서류라든지, 그리고 이 단체가 건강하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그곳이 지금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10년 뒤에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10년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적 증명, 학력 증명이 다 발급이 되어집니다. 필리핀 문교부로부터. 그래서 SSP, 특별히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요, 그냥 개인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과외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 나는 외국 학생으로 학생 그걸로 왔습니다 하는 그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비즈니스 사업 허가증, 법인 등록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안내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사진들이 잘 나와 있고요. 학사 일정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저희가 8월부터 4월까지가 정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4시간 200분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4월부터 7월까지 방학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에 가면 여름방학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겨울방학 길듯이 학기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 방학을 2주만 하고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분이니까 당연히 수업 시수가 적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저희가 ESL 하는 거, 뭐 전과목 하는 거, 수업 시간 오전 수업반이 있고 오후 수업반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공동체를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오전 9시부터 12페이지거든요. 온라인 팀 너무 속상하려나요? 이거 PPT로 그렇고 나중에 요 영상에다가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전 수업반, 오후 수업반 선택하셔서 오전 수업하고 나면 오후에는 트리플스쿨이라든지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면 되고요. 오후 수업반은 오전에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ESL 과정의 교재 한번 보실 수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정규교육 과정의 교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재는 다 영어, 미국 교재를 쓰고 있고, 수학은 저희가 싱가포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수학 교재는 싱가포르 아시아 쪽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월말 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이건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 성적에는. 근데 쿼터 시험은 다 성적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죠. 자, 그다음 입학 절차를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좀 이제 말씀 나눈 건데요. 저희는 1차 입학을 하고 2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요. 왜냐면 처음 입학할 때부터 저희가 영어 공증하고 영어로 다 번역하고 그것을 변호사 공증을 해서 서류로 넣고 하면 입학 서류가 나오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수업을 듣지 않는 상태로 학교는 계속 나가면서 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1차 서류를 간략하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 제출을 하면 입학 확인서가 옵니다. 그럼 그걸 제출하면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정리하고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은 1차 지원서라는 간결한 지원서를 내고 등록비를 납입하면 입학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 수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는 매년 8월 달에 문교부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교부 등록 공증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공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또 안내문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번역하는데 장당 10,000원 정도 됩니다. 시가가 이거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대략 이래요. 그리고 뭐 문서 한 건당 공증하는 데는 한 25,000원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할 곳을 찾지 못하시면 각자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랑 관계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 워싱턴 안내문을 잘 정독하시고,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책자는요, 이 사역을 하실 거라면 정독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할 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워싱턴 안내문 16페이지를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화내지 마시고 안내문을 좀 정확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면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고 바로 ESL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워싱턴만 입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아이가 공동체로 입소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입소 지원서, 자기소개서, 부모 소개서, 부모 동의서, 담임교육자 추천서, 부모 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추천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부에 일정의 양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나중에는 공동체를 옮기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한 공동체는 지금 세종 공동체는 초등 중등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지사님이 초등 중등하고 고등은 다른 공동체로 전학을 보내고 싶어요. 동일한 리뉴젠 공동체로. 그렇게 할 때 입소 원서를 받았다가 전학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워싱턴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창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먼저로는 IM 선교의 중보 기도 및 소식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올려드렸죠? 거기는 전체 선교회 네트워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소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여기는 꼭 들어와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워싱턴 하는 모든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소통창이 있어요. 한 120명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전국에. 그분들이 WCS라고 합니다.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의 수업 관련 모든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하겠다 하고 저랑 실무 미팅을 진행한 팀만 초대해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구경할게요 하는 그런 창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전국 리뉴젠 디렉터 소통창에서 리뉴젠의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개별 미니스트리 실무진 카톡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컨설팅은 다 실무진 소통창을 통해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보고서에서 아까 보시면 리뉴젠 원래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쿼터 보고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SPC라고 스튜던트 프로그레스 차트를 좀 작성을 하셔서 해야 되는 요 파트는 인큐베이팅 오시면 안내를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같이 소통해야 되는 대상이, 사역자들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이 교육사역이 교회 사역과 잘 융화되어져서 연합되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도 같이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세부 강의는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요 내용들과 더 딥한 내용들은
CBUP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CBUP 강의로 좀 더 깊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허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 안내를 강의를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받고 내려갔으면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본부에는 내는 비용 없고요. 만약에 책을 구매해야 되면 출판사 그쪽에서 구매하실 때 내시면 되고, 그리고 I am running, 저희 강의 영상들은 아까 I am running에서 그냥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CBOP 금액이 90만 원으로 높아요. 75만 원으로 55만 원이에요. 55만 원. 이유가 잠깐 55만 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은 걸 공짜로 줬구나. 55만 원으로 높은 건 실제 그것을 수료할 만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부모학교 30만 원 무료고요. 교회학교 지원센터 35만 원 무료예요. 그것만 해도 6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뭐죠? 하여튼 뭐가 또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미 CBUP 재정만큼이나 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저희한테 뭐 금액을 주거나 MOU를 맺어서 거기에 합당한 MOU 커미션을 주시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 시작하시면 돼요. 네. 어디로 입학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아니, 공동체가 기존에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있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공동체에 입소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상담하시면 돼요. 네네네네네. 그럼요. 네, 바로 디렉터 전화하셔서 입학 상담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근데 대신 담임교육자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 전 교회랑 이런 거라,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제7일 안식교에서 갑자기 사역 세미나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엄청 당황했거든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화두니까요. 조폭들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좀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네. 그거 평생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평생 보시는데 빨리 수리하십시오. 네. 네. 일단은 1년으로 아마 유효 기간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가 저희도 그 법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가 1년 무료권으로만 지금 홈페이지가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나 다 못 들었다 이러면 아마 그 이수열 대표님에게, 저희 선교사님이신데, 이메일 하시면 열어주세요. 계속. 네, 맞습니다. 저도 찍으면서도 힘들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돼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와 MOU를 맺은 것은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실제 그 학교들이 15년씩 됐고 필러도 그렇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와 한미교육원이 지난 20년간 사역했던 결과들은 있어요. 네, 저희와 MOU 전에도 MOU 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된 팀들은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사역과 사업을 해오시던 분들이라서 그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결과에 준하여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험은 안 봐요.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애들 시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네. 사실은 유학을 갈 때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도 거기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사실 언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What's your name 했는데 정말 It's 5 hour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너무 당황하고 걔도 당황하고 선생님도 당황하고 했는데 잘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어.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수업을 4시간씩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출 사건이 있었어요. 옥상으로.
근데 이제 디렉터 선교사님이 초콜릿을 가지고 가서 같이 초콜릿과 요구르트를 나눠 먹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내려와서 잘 수업을 들었다는 그 심심치 않은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 잘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디렉터 선교사님들과 CVP를 배우신 분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마음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근데 이제 영어가 부족하면 당연히 처음 들어가 1년은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고이. 아하. 그 디렉터 선교사님 어느 공동체로 갈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입시 진로 방향들을 막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질문이 뭔지가 헷갈리시겠어요. 미국에는 대학교만 있는지 아니면 중고등 공동체도 있는지 아는데 거기에 TCS 학교라고도 있어요. 네. 네, 미국 자체에서도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선생님 그러니까 투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 답변을 좀. 네. 미국의 학교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질문이 끝났나요? 마이크가 세팅이 됐는데 네, 성기사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가면 학비가 또 4달 있잖아요. 네네. 2달 그럼 한 달에 얼마씩 2달씩 내나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책정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무빙 클래스를 하는 팀과 저희 아이엠필 센터라고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 사역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또 필리핀 사역 가서 세운 센터가 있는데요. 그 두 곳에서 무빙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팀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입니다. 105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그 사실은 국내 기숙 공동체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은 115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비자가 30일만 무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자 연장을 해야 돼서 그렇게 추가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워싱턴 팀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30만 원 내는 것에서 70만 원만 더해서 100만 원, 그 마이크 선교사님 그거를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획기적인, 저가 생각했을 때는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리핀이 100만 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야 국내랑 같은데 가서 있는 게 낫겠는데 저만 해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무빙 클래스 비용은 그렇습니다. 네. 아셔야 되는 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필리핀에 100만 원을 내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받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가는 곳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방송도 나오지만 저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가를 그대로 후려쳐갖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전교조도 보고 이거 지금 저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공무원들이 다 체크하고 전교조 반가워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시지만 이걸 해서 중간에 저희가 뭘 먹느냐 하나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하고 돈도 워싱턴도 직접 가서 워싱턴 이사장님이 부자가 되는 거고 필라도 넘어가도 미국도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지 저희는 70만 원을 받고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본부가 어떻게 훈련이 되냐 그러면 그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세금 환산을 하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본부 안에서도 정말 아까 같이 이제 고등학생들 저희가 몇 학년부터 맞죠 본부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부터 해서 중고생을 다 받고요. 초등학생은 대전 지역이 왜냐면 너무 일찍 부모님을 떨어져서 기숙생활 할 수 없어서 중고생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이 권장하는 건 본부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지역 공동체에서 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커버가 되는데 고등학교는 맞습니다. 입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네, 있어서 네. 그래서 고등학생 본부로 오면은 좋다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부는 또 이렇게 좀 힘든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부에서 있다 보면 지부가 아니라 네, 여기입니다. 본부가 이제 센터라 얘기하죠. 거기 가면 이게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아이들은 거기 있으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 관리가 해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하니까 CPR 센터를 저희가 가동을 시키니까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옮기는 것도 여기까지 옮기는 것도 사실 저희를 아는 분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 1,000만 원도 하고 5천만 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저희도 페이스 미션을 사실 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안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1,000명 차에다 그냥 올려요. 이제 찍고 그래서 이게 좀 고쳐야 되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반찬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바울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쌀값을 어떤 교회는 쌀값을 내줘요. 저희가 네. 매달 쌀을 내주시고 어떤 데는 막 반찬을 날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혹시 여러분들 혹시 왜 이렇게 제가 찍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나눔과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어서 날라주셔서 해서 우리가 그 썩은 거 아니고는 다 먹는다. 맞습니다. 썩은 것도 도려내고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그래서 하고 해서 저희는 페이스 미션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는 비용이 거의 그 정도의 거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할 때 일단 근데 이제 워싱턴 스쿨 이사장님과의 저의 관계는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이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람이 왜 당신하고 맺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냐. 근데 그 처음에는 저희가 학비를 한 100만 원 정도 그분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70만 원 내려갔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먹을 테니까 이걸 내려달라 하면서 그분도 감동이 되시고 지금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희 올인하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다른 데를 안 받고 저희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공동체도 또 그다음에 훈련 공동체도 그 리조트 공동체가 이게 세 개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필라를 제가 얘기했는데 필라가 좋은 게 제가 i20를 직접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외교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오신 분 아는데 이 i20를 받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개 한국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는 엄청난 거. 그리고 미국에서 사신 분을 아는데 동부에 사시는데 그 3만 평의 그 땅이 넘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목사님이나 첼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기숙사가 또 학교가 이렇게 같이 협업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없이 그 후계자를 우리 모세 선교사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안 돼서 보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가면서 이제 이게 협업이 된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그 미국에 있던 분이 워낙 30년 동안 있어서 미국 퉁이잖아요. 30년 이상 있어가면서 미국 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깊이 연관해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진 인맥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부패 경제 수사대에 넘겨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겪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마이클 선교사가 뭐가 있었겠지. 저 사람 뒤에 꿍꿍이가 있었겠지 했는데 이게 다 그냥 그 사회적으로 저를 다 베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진짜 증명을 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신뢰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그 지금 유학이나 이런 게 좀 여기하고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관이 15년 동안 있어가면서 아이비리그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워싱턴에 있는 학교도 다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미 다 하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한테 협업이 돼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론을 좀 내리면 일단은 한국에서는 현행 법이 이렇기 때문에 뚫고 갈 수도 없고 일개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억에서 뭐 대안학교 하려면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 학생을 순식간에 100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3,500평의 땅에 그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800평을 지려면 시내에서 3,500평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저한테 3,500평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근데 법을 봐서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클라스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수능 한두 개 틀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저보다 엄청 잘해요. 근데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따져보면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권에서 서울권에서는 이게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계속 공문이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충청권 밑으로 지금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가지만 저는 정권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샤프하게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 단체가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또 국가에서 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또 방법을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시행력이 떨어지기에는 1, 2년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 2년 안에 또 방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순식간에 이 엎어져 가면서 한 번 엎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게 영상 나오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엎어져 가면서 저희가 새로 딱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이거를 레디를 해가지고 차차차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교조분들고 공무원도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저는 플랜 C가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플랜 B였는데 플랜 C가 또 있습니다. 저도 하도 요번에 국가에 짓밟혀가면서 그런데 그러더라고. 근데 경찰은 저희한테 블루오션을 가지고 이걸 떼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반부패 경제사에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청와대 지시로 저희 잡혔잖아요. 근데 30년 안에 하여튼 저희가 15년 했던 거 다 잡아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진짜 이거 할래?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게냐면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이게 거미줄처럼 저희가 따따따 가잖아요. 여기가 본부고 이제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지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시는 분도 그러면 제가 아이를 이쪽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까 하더니 이분이 설명을 제가 하시는데 거미줄 쳤는데 이쪽이니까 이게 이쪽에서 진동이 오면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동을 통해서 전국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미줄 정도가 아니라 이 네트를 만들어 완전 그 그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100개가 세워지면 어느 곳에든지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떼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끝냈나요? 네, 끝냈대요. 그래서 막말을 할 수가 있네. 진행 중이나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뭐 하나 정보를 주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런 아버지 정말 시스템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교육 공동체들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참석한 모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 부흥과 회복을 명하며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